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잃게 된 50대 엄마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마음이지만 이런 불행을 겪게 만든 며느리를 생각하면 슬퍼하고만 있을 틈이 없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 며느리는 욕심을 부리다 단단히 제게 꼬리를 잡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기만 했던 며느리를 고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따로 분가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며느라기가 분가하자고 그래서?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더니 내가 많이 불편하다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이제 신혼인데 직장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야 출퇴근도 편하고 적응도 하지. 어차피 나중에 따로 살게 될 텐데 미리부터 훈련도 할 겸. 네 아빠나 나나 딱히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불편할 건 없다만 너희가 힘들면 그렇게 해라. 대신 종종 찾아가서 먹을 거 챙겨주는 정도는 괜찮겠지? 엄마가 그러고 싶다면 그러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집사람 요리 솜씨 나쁜 편도 아니고. 그래, 걔가 아주 요리도 잘하고 야무진 면이 있더라.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아주 잘해. 집사람 원래 요령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가르치면 금방 익히고 그랬다더라고. 저번에 나랑 같이 당구 치러 간 적도 있었는데 금방 익히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엄마한테 아침부터 마누라 자랑이니? 하여튼 분가하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하고. 내가 너 보내려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큰일이다.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종종 찾아오면 되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어떻게 그러겠어. 오기 전에 미리 연락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와서 엄마 내키면 쉬고 가도 되고. 들릴 일 있으면 용건만 후딱 해결하고 나오마. 그리고 네 아빠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나도 그렇고. 에이, 엄마. 이제 신혼인데 손주는 무슨 손주야. 너희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단출하게 올린 상황이잖니. 애라도 있어야 부부 사이에 끈끈한 뭔가가 생기는 거야. 법적으로 안 묶여 있으면 애로라도 묶여야지 않겠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때 맞춰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둘 다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첫인상도 싹싹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도 예절이 바르던 아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전보다 더 표정이 어두워지고 살도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며느리 때문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아니라고 하니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얘야, 너희 먹으라고 장조림 맛있게 잔뜩 해놨는데 가져다 줄까? 소고기도 듬뿍 넣고 간도 적절해서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구나. 어쩌죠, 어머님? 사실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이미 장조림을 잔뜩 해주셔서요. 이미 해준 것도 다 못 먹고 썩히는 중이라 받기가 그러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건 뭐니? 어차피 하는 김에 손 크게 한 건데 다른 집 주고 나도 다른 거 받아오면 된다. 그래, 뭐 필요한 건 따로 없고 어머님이 늘 챙겨주신 덕분에 부족한 게 없네요. 다만 걱정인 게 그이가 요즘 밥을 못 먹고 통 말라가고 있어서요. 밥을 못 먹는다니 건강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도 물어보니까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잘하면 회사 관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진용이가 회사 일로 고민인 줄은 전혀 몰랐구나. 들어가고 싶던 회사라서 잘 다니는 줄로만 알았더니 원래 회사든 집이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라잖아요. 그이가 적응 혼자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도 너처럼 걱정해주는 이쁜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오늘처럼 진용이 문제 편하게 얘기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친엄마라 생각하고 편히 얘기하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해 보되 힘에 부친다 싶은 건 전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집안 역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넉넉하지 못했었던 형편이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없는 형편에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서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을 만나러 인근에 방문했다가 명품 가방을 걸치고 비싼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걸음걸이부터 행동거지까지 모두 며느리가 틀림없었죠. 내가 오늘은 조금 의아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너 누구 차에서 내리던데 명품 가방을 걸치고 있길래. 내가 당장에는 말을 못 걸었었다만 나중에 곱씹어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길래 묻는다. 어머님 저 영주차에서 내릴 때 보셨구나. 영주? 그게 누구니? 제 고등학교 시절 동창인데 집이 엄청 잘 사는 친구예요. 가끔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노는데 저한테 선물로 명품 가방을 줬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꼭 받으라고 어울릴 것 같다고 하도 성화여서요. 그렇구나. 나는 또 하도 착용한 폼이 자연스러워서 네가 산 건 줄 착각했지 뭐니. 무슨 소리라세요, 어머님. 저는 입맛도 취향도 싸구려라서 이런 명품 같은 거 부담스럽기만 해요. 생일도 아니고 제가 환불할까봐 친구가 보증서 맞는다고만 안 했어도 바로 환불해버릴 수 있었는데 못 그래서 아쉽네요. 선물인 걸 또 뭘 환불까지 하고 그러니. 어차피 그런 좋은 가방 같은 것들도 막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더구나. 그러니까 괜히 남 준다거나 환불할 생각 말고 그냥 네가 쓰고 다니거라. 저한테 그런 게 어울리기나 할까요? 내가 보기엔 그보다 잘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봤더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어머님께도 이쁜 가방 사드려야 할 텐데. 말만으로도 고맙다. 당시에 며느리를 차 태워준 것이 친구라는 말에 그렇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생일도 아닌 날 며느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석연찮은 점이 있었고 차량 역시도 여자가 몰기보다는 남자가 몰 법한 크기와 색깔이었었죠. 차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아들, 엄마가 괜한 노파심에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 걸러들어라. 내가 얼마 전에 며느리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차에서 내리고 명품 가방도 들고 있더구나. 걔 말로는 가방은 선물 받은 거라고 하고 차는 친구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어서. 내가 요즘 그거 신경이 쓰여서 악몽도 꾸고 그래. 엄마 최근 찾아왔을 때 표정이 안 좋다 싶더니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걸 또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어? 아니, 내가 너희 둘 사이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너야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걔가 말했지만 불화가 있는 건 아닌지 오만 상상이 다 든다니까. 그래서 너는 혹시 뭐 며느리 친구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 맞고 가방도 고마워서 선물 받은 거 맞아. 그런 거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아들은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뭐, 나야 늘 스트레스 받는 게 회사 일이지. 원래 세상 살다 보면 다들 치이면서 살잖아.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야 한다. 알겠니?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쁜 마누라 있겠다.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겠다.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지. 나는 말이야. 네가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긴 한데 말이다. 그래도 네가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힘들다고 한 번을 말 안 해서 많이 걱정이야. 군대 가서 고참이 괴롭힌 것도 너 전역하고서야 알았고. 지금도 너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 며느리 통해서나 들었으니 이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가 싶다. 엄마가 그렇게 아들 걱정해주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도리 충분히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아들에게는 정말로 별다른 걱정이 없는 건가 생각할 때였죠.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이 6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즈음 제게 연락을 해왔었는데요. 엄마, 미안한데 다달이 보내던 용돈 좀 당분간만 끊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나 너무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30만 원만 빌려줘. 네가 호의로 주는 거니 용돈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네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나한테 안 하고 지내서 많이 걱정되는구나. 원래 내가 식당 같은 거 따로 챙기고 안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거 챙기기도 하고 알아볼 일도 있고 그래서 그래.
엄마가 힘들면 안 그래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다시 말하지만 엄마는 아들 고민 언제나 들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고민이 있으면 뭐든 털어놓아도 괜찮다니까? 만약에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 생각은 어떨 것 같아? 왜 이혼하는지 이유는 묻지 말아주고. 결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당연히 아들 뜻이니 따라주고 싶지. 그런데 그 이유 정도는 엄마로서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네 아빠도 궁금해할 테고. 왜? 둘이 성격이 안 맞아?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어. 싸운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원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니. 네가 당장은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그게 또 달리 보이는 때도 있는 법이야. 그렇다고 혼자 끙끙 싸매지만 말고 엄마한테 꼭 말을 하고, 알겠지? 사실은 나 집사람이랑 일주일 전에 이혼했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처리해서 미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도 정리하고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하기가 쉽지 않네. 조만간 집에 한번 들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응? 집사람은 집에서 나갔으니까 엄마가 와도 되고. 그래, 엄마랑 아빠는 늘 네 편이니까 꼭 말해줘야 한다. 알겠지? 아들은 반듯한 성격이었지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호소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털어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들의 입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마주해오는 트럭에 박아 즉사했다는 아들. 회사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던 순간부터 졸도하려는 정신을 부여잡으려 간신히 힘을 써서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장례 기간 내내 며느리에게 일을 알렸지만 무얼 하는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었죠. 우리 애가 죽은 마당인데 이건 왜 자리도 자리하지 않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둘이 이혼한 마당에 장례식 꼭 참여할 의리야 없겠지. 그보다 당신 진용이한테들은 얘기 좀 자세히 해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을 한 거야? 얘기는 나도 자세하게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닐까 싶어. 진용이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마저 못 들었네. 진용이 그렇게 간 거에 만약 며느리 고년이 수쓴 거 조금이라도 있기만 해봐. 내가 고년 그것 꼭 감옥에 쳐넣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아직 확실한 거 하나 없는데 미리부터 열 올리지 말자. 그리고 조만간 진용이 짐 가지러 집에 들를 건데 당신도 갈 거지? 당연히 가야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혼자 외롭게 죽어갔을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눈물이 다 나와. 우리가 행복해야 하늘에 있는 아들도 부모님 주책이다. 안 그러면서 편하게 보지.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 알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아들의 짐 가운데 있는 일기장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곳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과소비로 아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실을 저희에게 말하자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고 변호사한테 가니 충분히 형사 문제로까지 취급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이 죽었다면서요? 장례식 때는 연락이 닿지도 않더니 이제야 보이는구나. 내 아들 죽을 때 너 대체 뭐 하고 있었니? 저 이혼 당했고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마당에 그게 중요할까요? 됐고 당장 그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제 집이니까요. 그이가 저한테 집 준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그래, 한번 들어와 보거라. 반응이 영 이상하시네요. 저는 딱히 얼굴 뵙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깔끔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만 하자고요. 그래, 너 아주 말 잘했구나. 네가 우리 아들 결혼 초부터 바람나선 다른 남자랑 비교하고 돈으로 핍박해대고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 다 알고 있다.
대체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집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시냐고요. 그동안 앞에선 착한 척 굴면서 뒤로는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도 잘 알고 있어. 변호사 도움 받아 핸드폰의 대화 내용 복원하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구나. 심지어 우리 아들 사망보험 가입하라고 종용하면서 피곤하다는데도 데리러 오라고 부려먹고 그랬다며.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애한테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 협박하는 네 말까지 다 담겨 있다. 이래놓고 아들이 고생해 산 집을 달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 넌? 그럼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이제까지 과소비로 아들한테 뜯어냈던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만은 곱게 못 넘어간다. 우리한테도 막대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협박했었으니 착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너 조만간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있거라. 어머님, 그게 감옥까지 갈 일이 되나요? 못난 남편 만나서 억울한 제 입장도 고려하셔야죠. 그리고 결국 저랑 결혼한 것도 그의 선택이잖아요? 피곤하고 힘들다면서도 제 뜻대로 따라온 것도 그 사람이고, 교통사고도 본인 실수잖아요. 그래, 아주 네가 말 잘했구나. 그럼 네가 저지른 일들도 네가 선택한 거니 똑같이 책임지려무나. 아줌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집 포기하겠다고 하잖아. 짐승만도 못한 본색을 드러낸 전 며느리에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협박하고 착취해 이혼까지 결심하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해놓고 뻔뻔하게 집까지 요구한 미친 인간을 용서해줄 이유는 없죠. 곧 있을 재판의 결과가 부디 정의롭게 결말을 맞이해 하늘에 있는 제 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로 최근 남편과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직 백수인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용서해줬고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인데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울며 매달리게 만든 일이 있어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나 자리 알아봐달라고 말했어? 당신 일자리 구하는 거 힘들어 보이길래 말이나 해본 거야. 가게가 크니까 일손 하나 더 필요하기도 했고. 이런 문제로 나 동정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이게 자꾸 하늘 같은 남편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설쳐대? 나는 당신 생각해서 얘기 꺼냈던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얘기도 안 꺼낼게. 나는 말이지 내가 알아서 직장 구하겠다고 했으면은 알아서 직장 구할 거야. 네가 이렇게 참견 안 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왜 자꾸 사람이 말을 한 번 할 때 못 알아먹고 짜증나게 만들지?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빠한테 말했던 거 다 취소할 테니까 화 풀어라, 응?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발생하면 내가 그때 너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지. 미안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콧대만 높던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이라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다 지나도록 무직 백수 신세로만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모습에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반대한 결혼을 고집부려서 했기 때문에 친정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요. 태호 씨는 직장도 안 다니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자존심이 셋이다니? 나 같으면 식당 직원이라도 시켜주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겠다. 원래 그 사람이 자존심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도 말하고 다녀. 남자답고 또 마초적이고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고 챙기려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가부장 끝판왕이라 이거네. 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식당 일하고 돈도 버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남편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너도 한번 말을 해봐. 가사 분담하자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게 집안일은 일체 내가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인제 와서 어떻게 말을 해. 야, 그러면은
네 남편이 평생 집안일 안 하고 계속 백수로 지내는데도 너 혼자 집안일 하겠다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뭐라도 말하게 되지 않을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계집애야. 지금 네 남편한테 따져야 할 타이밍이라고. 그래도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고 합격만 하면 나 호강시켜 주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야,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 게 벌써 몇 년이냐? 너희 사귄 게 벌써 3년은 넘었으니까 공부한 기간만 해도 얼마냐고. 그동안 농땡이 안 부리고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했어도 이미 붙었겠네. 남편은 무직 백수에 저 혼자 집안일과 일을 맡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이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남편에게 집안일의 분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철저하게 집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일을 하고 고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도 밀린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도 해야 하는 생활이 많이 지쳤지만 이런 제 모습을 감사해 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님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얘, 나 김장할 게 많이 생겨서 그런데 너 와서 내 김장 좀 도와주거라. 태우한테 듣자 하니 휴가라면서.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잖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집에서 푹 쉬려고 휴가 받았던 건데요. 그래서 내가 배추 30포기 넘게 사놨는데 이 많은 양을 나 혼자 다 처리하란 말이냐? 혼자 하기 좀 힘드시면 그이라도 보내서 도와드릴까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하루하루가 바쁜 애를 지금 김치나 담그게 하겠다는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몸이 많이 안 좋고 오늘은 힘이 드네요. 다른 날이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어떤 시간이라도 달려갔어야 했어. 그런데 너는 지금 거리도 가깝고 시간도 적당할 때 불렀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니? 그리고 몸이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네가 게을러서 생긴 일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게을러서 병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재료 준비며 일이며 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설거지며 청소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생색내는 것만 봐도 얼마나 평상시에 게으른지 알겠구나. 너는 그거 꼴랑 일하고 아프다, 힘들다 하는데 나는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에 손빨래 하던 사람이다. 어머님 세대랑 제 세대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핑계나 대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다. 평상시에도 우리 아들 얼마나 눈치 줄지 눈에 아주 훤하구나. 애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따로 장만해 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이가 돈 안 벌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신혼집 월세, 대출,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아주 빠듯해요. 그이 공부하겠다고 집 따로 장만하는 것도 많이 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 학원 강의 듣는 인근에 독서실도 정기권으로 끊어서 잘만 쓰고 있고요. 겉 봐라. 집에서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너 배려해서 밖에 나가주잖니. 그것만 봐도 걔가 얼마나 무던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인지 모르겠니? 어찌된 애가 감사할 줄을 몰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제가 기본도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몹쓸 며느리처럼 느껴만 졌는데요. 헌신해도 비난으로 돌아오니 몸을 떠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도 이런 제 생각이 좋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그래, 잘 생각했어, 계집애야. 네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지고만 사는지.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는지 알아? 돈도 네가 다 벌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면 대체 네 남편은 하는 게 뭐냐고. 이제 나 남편한테 더는 참지만 않고 지낼 거야. 남편 공부야 배려하겠지만 집안일 안 하면 용돈도 안 줄 거고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우게 하려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쪼아대니까 나는 내가 잘못하고만 있는 줄 알았어. 만약에 남편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놓았고? 그 문제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닥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아니지, 바보야. 남편이 반박하고 나서는데
괜히 거기서 할 말 생각도 안 해놨다가 기선이라도 제압당하면 어쩌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소한 남편이랑 이혼하겠다.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말이 되지.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각오 아니고서는 네 고집불통 남편이랑 시어머니 못 이겨 먹어. 안 그래도 너무 힘든 날마다 떠올리는 단어가 이혼이기는 해.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나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겠다. 할라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럴 각오라면 걱정 없겠다. 남편한테 잘 얘기해보고 집안일 잘 분담하길 바랄게. 아니, 집안일 분담이 아니라 남편한테 아예 확 맡겨버려.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기는 한데 남편이 말을 들으려고 할지는 모르겠다. 안 들으면 또 어때? 어차피 너 이혼할 각오도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버리면 그만이지. 고마워. 네 말 들으니까 많이 위로되고 용기가 난다. 남편이며 시어머니 문제로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의 격려를 받은 저는 용기 백배하여 남편에게 집안일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거절한다면 그동안 혼자 가사노동한 것까지를 포함해 위자료에 포함할 각오도 되어 있었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일찍 집에 갔는데 웬걸 남편은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면서 아예 푹 빠져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제가 가게 일이며 집안일로 고생하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헤드셋을 벗기고 컴퓨터를 끈 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야, 너 미쳤어? 내가 잠깐 머리 식히려고 게임을 한 건데 그 사정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나는 당신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입술에 물집 잡힐 때까지 고생하면서도 아쉬운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헤드셋 끼고 게임을 하는 포즈가 하루 이틀이 아니던데 나 없을 때 얼마나 신나게 놀아댔을지 감이 오네. 딱 하루만 게임을 한 게 전부라니까. 이게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저번에 핸드폰 결제 이상한 걸로 몇십만 원 빠져나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답이 나오네. 게임 아이템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해서 그런 거였나 보네.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길래 50만 원으로 올려줬더니 게임 아이템까지 사? 당신 진짜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는 사람 맞아? 아니, 공부하다 보면 머리를 식힐 때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사람이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어떻게 24시간 내내 공부만 하겠냐? 안 그래? 나는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믿고 헌신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배신할 줄은 전혀 몰랐네. 앞으로 공부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니까 무조건 집안일 도와. 안 그러면 한 달 용돈도 없을 테니까. 알겠어? 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 같자는 소리야. 내가 집안일을 왜 하는데? 이게 건수 하나 잡았다고 아주 남편을 이겨 먹으려 드네? 그럼 이혼하든가. 당신이랑 나랑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 뭐? 이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나 곧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거고, 이제 팔자 좀 필 수 있을 텐데. 아니, 어차피 당신 시험 합격도 못할 것 같고. 합격해봤자 지금보다 더 자존심만 강해져서 아내 힘들게 하겠지. 그 꼴 보느니 차라리 지금 갈라서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것처럼 헌신해봤자 비난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그럼 집안일이라도 하면 화 풀리는 거야? 아니, 난 이미 결혼 생활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니까? 다 끝난 마당에 붙잡지 말고 진즉에 잘하지 그랬어? 여보,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일단 화 좀 풀고 진정부터 하자. 응? 남편의 말에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던 저는 친정에 가서 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식당 일을 돕고 마치면 부모님의 집에서 자는 일이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여보, 내가 내 방 청소해놨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봐. 당신 말대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다 치워놨어. 센스 없게 내가 치우란 것만 딱 치워놨네? 그리고 창틀 같은 데에는 먼지가 고스란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는 데만 깨끗하게 치운다고 청소가 아니라고 당신이 말한 적 있지 않았었나? 이만하면 내 나름은 많이 노력했잖아. 100점은 못 되더라도 60점 정도는 되니까 그걸로 만족해주라. 처음인데 과락 면제 점수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냐?
나는 당신이 청소한 것에 수십 배는 되는 청소를 매일 했어. 그것도 심지어 가게 일 마치고 피로에 찌들어 있을 때. 그거 생각하면 당신이 지금 과락이니 뭐니 할 때야?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는 하네. 내가 그거 다 깨끗하게 인정할 테니까 이혼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응? 너도 그냥 홧김에 해본 소리잖아. 그치? 미안한데 나 홧김에 꺼낸 소리 아니거든? 진심으로 말한 거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당신은 그냥 받아들이기나 해.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화내지 말고 일단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자. 내 문제의 원인이 당신이랑 어머님인데 어떻게 문제가 원만하게 끝내겠어. 진짜 이럴 거야? 나 진짜 정색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릴래? 백수로 지낸 날이 얼마인데 겨우 자기 방 한 번 치웠다고 의기양양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더더욱 이혼의 결심이 확고해지고 있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너 이거 사. 제정신이니? 공부하는 남편 내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방 청소를 시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방 청소를 시키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새 또 남편이 일러 바쳤나 보네요. 남자다운 척은 다 하더니 어쩜 이런 문제는 어머님께 꼭 알리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착해서 네가 간신히 목숨 건사한 줄을 알아라. 지금이 조선시대였으면 너 곤장 맞고 주리까지 트일 일이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놀고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다가 저한테 걸린 이야기는 안 했나 보네요. 돈도 없는 게 놀고 먹으면서 마누라 등쳐먹었으면 조선시대라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줄이 틀리지 않을까요? 너 유서 깊은 우리 진가 집안을 뭐로 보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정말 집안 어른들 다 불러서 혼쭐을 내줘야 정신 차리겠니? 몰라, 이 미친 아줌마야. 뭐, 미친 아줌마? 이게 진짜 미쳐서. 지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서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양가 집안한테 다 알려서 너 혼쭐을 내줄 테니까. 내가 가긴 왜 가? 미친 아줌마야. 댁이 오든가.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그러니까 어른 대접해줄 때 좋게 말을 하지 그랬어. 헌신하고 고생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시모. 나도 싫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될 일인데 뭔 집안 어른을 부르니 많이 난리질이야? 너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니?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되기라도 하면 넌 그때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몇 년 넘도록 공무원 공부한답시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이 잘도 그러겠네. 댁이랑 댁 아들 용돈으로 들어간 돈만 모았어도 집 한 채는 샀어. 댁이야말로 다달이 나한테 받던 용돈이며 부모님이 식당에서 한 요리며 반찬이며 못 얻어먹을 텐데 괜찮아? 손익 계산을 해보면 누가 더 손해인지 답이 안 나오나 봐? 좋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난 너 같은 거 빌어도 다시는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 거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앞으로는 남처럼 살자꾸나. 나중에 매달리지나 마. 그래도 안 받아줄 거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매달릴 일은 없을 거다. 앞으로 사람 운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나 하거라. 시어머니에게 통쾌하게 할 말 다 뱉어버린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장에는 화가 난 시어머니도 있고 본인도 기분이 상해서인지 이혼 도장을 시원하게 찍고 위자료도 내놓던 남편. 얼마 지나지 않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며 재결합을 하자고 요청을 해오고 시어머니 역시도 한 번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혼하고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헌신을 해왔는지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제 빈자리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런 인간들에게 되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졸 공채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숱하게 무시받았어도 한 번도 제 학력을 속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과 실력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만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기도 하더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프러포즈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모르게 펑펑 울었지 뭐야. 내가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했거든. 자기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런데 내 상상 이상으로 좋아해주고 감동받아서 나까지도 울 뻔했어. 자기가 내 청혼 받아줘서 정말 기뻐, 사랑해. 나랑 자기 단둘만 생각하면 당연히 예스지. 그런데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게 사실은 그렇잖아. 자기는 명문대 졸업한 공채 사원이고 나는 고졸 사원인 걸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 둘이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 벌써부터 걱정이야. 누가 손가락질을 해?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문제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미혼 남녀가 정상적으로 연애해서 결혼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자기가 나 생각해서 말 안 하는 거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모두 고졸 사원이 대졸공채 사원 꼬셔서 결혼한다고 얼마나 수군덕거리겠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잖아. 나 못 믿어? 자기는 믿지. 그렇지만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왠지 죄송스러워. 에이, 우리 부모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도 결혼할 배우자 고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인성만 보라고 여러 번 얘기하신 걸. 자기 만나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음료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겉으로는 전혀 부유한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네 집안이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라는 점이 일반 가정과 조금 다른 점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친어머니는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시아버님이 현재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가, 대학을 안 나왔다면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바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런, 그 후로도 집안은 쭉 어렵게 사는 거고? 그 이후로는 그래도 많이 안정되어서 그때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고졸이어서 사는 게 참 힘들지? 사람들이 얼마나 너한테 손가락질 하겠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가 하도 불쌍하고 없어 보이니까 네 앞에서 착한 척들 하는 거지. 그걸 인정이라고 생각하다니. 너도 머리가 어지간히 텅텅이구나. 그러니까 주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만났겠지. 네? 사람이 뇌가 있으면 너 같은 조건에서는 우리 아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법이거든. 그런데 너는 양심도 없고 뇌도 없으니 우리 아들한테 꼬리친 게 분명해. 너처럼 무식한 게 죽자도 달려드니 우리 아들도 거절하기가 어려웠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을 하겠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어머님, 제가 경호 씨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고 내 세상이 전부 무너지는 기분이다. 자고로 우리 집안에 너 같은 꼴통 똥멍청이는 존재한 적이 없어. 너희 시아버지랑 경호 둘 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했고 나도 어디 가서 안 꿀리는 학벌 아니겠니? 참고로 경호 낳아주신 친어머니도 명문여대 졸업생이란다. 그런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오냔 말야.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제가 고졸이어서 싫으신 거세요? 너 올림픽 경기 못 봤니? 예선을 통과해야 결선이 나가는 거잖아. 고졸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 인성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예선 탈락이라는 거야. 네 머리가 멍청하니까 내가 쉽게 설명해 줄까? 고졸은 그냥 인간 실격이야.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나고자라고. 저도 고졸이라서 불편할 때 많았어요. 경호 씨랑 저랑 소위 말하는 스펙 차이가 크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저 앞으로 더 노력할 거예요. 결혼 후에 대학도 다시 다닐까 생각 중이고요. 그런다고 네 고졸 타이틀 안 없어져. 네가 우리 경호 인생 발목 잡은 거라고. 시아버지는 제 학력에 대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유별났습니다. 경호 씨 말로는 시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저를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임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지.
당분간은 아이 가질 생각하지 말고 첫째도 피임, 둘째도 피임이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아이 빨리 가지고 싶어서요. 아이도 많이 낳고 싶고요. 경호 씨가 외동아들로 자라서 많이 외로운가 보더라고요. 우리 경호가 짠하긴 하지. 그런데 어쩌겠니? 피가 더럽혀지는 걸 막으려면 일단 피임이라도 해야지. 피가 더럽혀져요? 설마 저 때문에요? 그래, 너 같은 고졸피가 섞인다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온 명문대 핏줄인데 니깎게 들어와서 망칠 수가 있니? 어머님, 저희 이미 결혼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말씀 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건 모르는 소리지. 요즘에 결혼했다고 헤어지지 말란 법 있니? 우리 경호가 워낙 순진하고 눈이 낮아서 너 같은 거랑 결혼까지 했지만 두고 보렴. 1년도 안 되어서 질려 나가 떨어질 테니까. 원래 고급진 음식만 먹다 보면 이렇게 가끔 별식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이라니까. 그때 가서 아이 핑계 대면서 우리 경호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고 피임이나 잘해.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저희 가족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거고요. 핏줄 망쳤다는 말 들을 만큼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그래. 네 멍청한 머리로 내가 하는 말 이해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사람이 대화를 하려고 해도 지능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아유 나도 참. 원숭이 같은 애 데리고 무슨 이렇게 고차원적인 소리를 하는지. 너는 그냥 우리 경호 수발 들다가 경호가 너 질렸다고 하면 곱게 나갈 준비나 해. 알았지? 시어머니의 막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까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안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딸,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시어머니 말야. 내가 고졸이라서 나를 맘에 안 들어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정도가 너무 심해. 내가 어딜 가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하는 건지 회의감도 들고. 아니, 그 양반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대학을 나왔길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한다니? 우리 딸이 대학을 안 가려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제때 못 간 것뿐인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 좋은 대학 나오시기는 했어. 땡땡대학교 국문학과 하면 꽤 알아주는 곳이잖아. 올해 졸업 30주년 되셨다고 학교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시던걸? 나는 대학 안 가서 아쉬운 건 하나도 없는데. 결혼하고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당할 줄은 정말 몰랐네. 어머, 거기 엄마 고향 후배 경희가 졸업한 곳이잖아. 졸업 30주년이면 얼추 나이도 비슷할 것 같은데? 나랑도 친한 그 경희 이모 말야? 아, 맞다. 경희 이모가 국문학과 다녔던 얘기는 자주 해줬는데 왜 그 대학 나온 걸 모르고 있었지? 경희가 어디 가서 그런 걸 자랑하고 다니는 애니? 대학이라는 건 자기가 좋아서 간 것뿐이라면서 학벌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제일로 싫어하는 걸. 오랜만에 경희 이모한테 연락 좀 해봐야겠네. 대학 때 우리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고. 보나마나 그때도 이렇게 아나무인 잔소리쟁이였을 거야. 이모, 학교 다니실 때 김영순이라는 사람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인데 학교도 학과도 이모랑 똑같고 졸업연도도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너희 시어머니랑 나랑 동문이라고? 신기한 인연이구나. 그런데 영순?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진 보시면 아마 아실지도 몰라요. 이게 시어머니가 대학 시절 사진이라면서 보내준 거거든요. 이 사람이 네 시어머니라고? 네, 이제 생각나세요? 아, 생각났어. 그래, 맞아. 본명이 김영순이라고 했었지. 본명이란요? 그럼 시어머니가 대학 다닐 때는 예명을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대학 다닐 때 얼굴이 예뻐서 유명한 김혜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외모도 빼어난데 성격까지 좋아서 우리 과 분위기 메이커였지. 그렇게 수업도 같이 듣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학교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거야. 걔가 사실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거지. 네? 우리도 아닐 거라고 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면서. 그런데 학적부를 조사해보니까 김혜영이라는 학생은 없었어. 알고 보니 걔는 그냥 그 근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었는데
우리 대학에 다니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입학식에 나와서 우리랑 인사하고 같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던 거지. 세상에. 그 사람이 저 사진 속의 사람이에요? 그래. 그 이후로 학교가 한바탕 뒤집어졌고 결국은 본인이 모든 걸 시인하더라. 본명은 김영순이고 우리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면서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펑펑 울더라. 우리야 그 당시에 어리기도 했고 딱히 금전적인 손해를 본 것도 아니니까 유야무야 넘어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우리 학교 졸업생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니? 게다가 네 시어머니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니? 저를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학력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학력을 속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도 명문대생인 척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새벽에 와서 음식 준비하고 너는 날 밝기 전에 가거라. 날 밝기 전에 가다니요? 저는 제사 안 드리나요? 우리 집안은 천박한 고졸 따위랑은 겸상 못해. 신성한 제사상에 부정타게 하지 말고 너는 음식만 해놓고 꺼지도록 해. 얼씨구, 그러면 어머님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머님도 고졸이잖아요. 뭐? 제가 요 며칠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머님 비밀을 지켜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밝혀야 하는지. 그런데 어머님이 절대하는 행동을 보니 굳이 제가 어머님 비밀 지켜드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고졸인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너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땡땡대학교 국문학과 졸업생인 날 보고 고졸이라니. 저희 엄마 고향 후배 중에 그 학교 나온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부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님이 고졸인 거랑 가짜 대학생인 척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 과거까지도요. 아, 아니야. 나는 분명히 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하면 자기 자신도 그게 거짓인 줄 모르는 단계까지 가게 된대요. 어머님은 본인이 그 학교 학생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주변을 속이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학적부 조사해보니 거기에는 어머님이 그 학교를 다닌 흔적 자체가 없던걸요.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는 걸 거야. 제가 조사하는 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학력 조사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해명하지 마시고요. 아버님이랑 차분하게 대화해보세요. 야, 너 그걸 내 남편한테 얘기하면 어떡해? 어머님 입으로 그러졌잖아요. 이 집안의 고졸 꼴통은 필요 없다고요. 저야 처음부터 다 밝히고 결혼한 거지만 어머님은 아예 학력을 속이고 결혼한 거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버님이야말로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요. 건방지고 무식한 것.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쳤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망친 거예요. 처음부터 진실되게 살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저를 구박하지는 말았어야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신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앞으로의 일은 아버님이랑 잘 의논하세요. 저는 저대로 잘 살 테니까요. 아버님이 어머님의 학력을 조사한 결과 역시 어머님은 대학을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밝혀진 학력 위조로 인해 저희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버님은 그 어떤 가치보다 진실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이상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면서 이혼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이 나왔죠. 괜히 저 때문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마음이 무겁지만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스스로 해결해야겠지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자신의 삶에 대해 속이는 일 없이 정직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남들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겠다고 저를 위로해주지만 사실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혼하기 전 남편과 함께 살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딸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고
마트에서 일하다가 손님에게 불쾌한 말을 들어도 전혀 상처받지 않는답니다. 남편이었던 인간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에 제가 이혼 후에 이런 행복감을 느끼게 됐는지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털어놓고 싶었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혹시 어제 술 먹고 실수한 거 있어?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단 한순간도? 어제 회사에서 갑자기 팀 회식이 잡혀서 1차로 삼겹살 먹고 2차로 노래방 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필름이 끊겼어. 집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숙취 해소제 하나 사 먹고 다시 회사 들어가는 길이야. 어제 그날 일을 쳐놓고 어떻게 기억을 아예 못할 수가 있어? 안방 화장실 다 부시고 난리 쳤잖아. 진짜로 몰라? 내가 봤을 때 자기 그렇게 취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안방 화장실이 그렇게 엉망이었구나. 나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떡하지 미안해.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다른 인격이 들어오나 봐. 어제는 나 같은 거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나간다고 했더니 그거에 더 열받아서 물건 집어던지고. 도대체 자기 본심이 뭐야? 지금이 내 본심이야. 술 먹고 한 일은 제발 잊어줘.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럼 제발 술 좀 끊어. 이런 일이 지금 몇 번째 반복되고 있는지 알아? 자기가 술만 안 먹으면 이런 일 없잖아. 나도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그런데 회사 회식이고 내가 중간 관리자 입장인데 내가 멀뚱멀뚱 술잔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이 분위기 띄워주길 원하지. 후배들은 사회생활 할 줄도 모르고 지들끼리 고기만 먹고 있는데 나라도 나서서 술잔 돌리고 텐션 올려야 하잖아. 자기 한 명 술 안 먹는다고 회식이 전부 망가져? 그 회사는 자기 한 명 때문에 굴러가는 회사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버거워. 그래도 자기랑 우리 은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야. 내 마음 몰라주면 나도 너무 섭섭하다. 나랑 은서 때문이라는 핑계 대지 마. 술 먹고 난동 부리는 당신 때문에 우리 전부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니까. 술 안 먹는 곳으로 이직한다고 약속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결과가 없어? 요즘 이직 어려운 거 자기도 알잖아. 나도 이력서 돌리고 노력하고 있어. 앞으로 절대 술 안 먹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오늘 은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가지고 갈게. 그런 거 필요 없어. 제발 조용히만 살게 해줘. 그게 내 소원이야. 남편과 저는 선을 봐서 결혼한 사이입니다. 결혼 당시 저는 부모님이 모두 다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없다는 것이 덜컥 겁이 나 누구라도 만나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고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무난한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두어 달 전부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먹어도 취하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필름이 끊겼다면서 본인의 주사에 대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주사는 날로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네? 저녁 차려놓은 거 다 식겠어. 나 오늘 회식. 그런 말 없었잖아. 몸이 안 좋다고 핑계대고 집에 오면 안 돼? 자기 술 절대 안 먹겠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바깥일 하는 사람한테 잔소리 금지. 내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자기 이미 술 마셨구나. 지금이라도 택시 타고 와. 내가 해장국 끓여 놓을게, 제발. 잔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알아서 들어갈 거니까 그 전까지 연락하지 마.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남편은 역대급으로 심한 난동을 부렸고 저희 집이 너무 쿵쿵거린다는 아랫집 민원 때문에 경비 아저씨가 올라오고 나서야 그 짓을 멈췄습니다. 경비 아저씨 앞에서는 세상 순한 양 같은 표정을 짓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미진아, 넌 절대 결혼하지 마라. 나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지옥보다 더 최악이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잘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뭐에 씌어서 저딴 인간이랑 결혼을 했는지. 어제 또 무슨 일 있었어? 회사 회식했다고 술 먹고 들어와서는 내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개처럼 끌고 다니고 이불로 돌돌 말아서 발로 뻥뻥 차고 나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혀 깨물고 죽고 싶었어. 해도 너무한 거 아냐? 예전에는 그래도 직접적인 폭력은 안 쓴다고 했잖아.
이제는 아주 대놓고 폭력을 쓰네. 내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줄까? 그 인간 아주 주도면밀해. 난동 부리기 전에 내 핸드폰부터 뺐고 집안 불도 다 끄고 절대 흉터 생길 만한 폭력도 안 휘둘러.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없어서 풀려날 거야. 도대체 그러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는 게 낫지 않아? 내가 그 얘기 안 해봤겠니?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이러는 거냐고. 제발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은서 데리고 당신 눈앞에 사라져준다고 했는데도 싫대. 이혼은 절대 안 된대. 그럼 네 남편이 바라는 건 도대체 뭐야? 내가 납작 엎드려서 복종하는 거. 지는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살 거니까. 술 먹지 말라는 잔소리도 하지 말고. 이직하라는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저 노예처럼 자기 떠받들고 살라는 거지. 아니, 근데 최근 들어 그렇게 심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냐? 물론 너네가 죽고 못 사는 부분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몇 년간은 이렇게까지 폭력적이진 않았었잖아. 네가 생각해도 그게 좀 이상하지? 내가 봐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네가 모르는 일이라면 회사 일이겠지. 남편 회사에 아는 사람 없어?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없어. 아무래도 내일 회사로 몰래 찾아가 봐야겠어. 조심해. 걸리면 큰일 나잖아. 저는 다음 날 바로 남편 회사로 찾아갔고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너무 충격받아서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 오늘 회사 찾아갔었어? 뭐 좀 알아낸 거야? 로비에서 김한식 차장 와이프인데 잠깐 들어갈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런 사람 없다는 거야. 여러 번 검색을 해도 안 나온대. 할 수 없이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더니 예전에 우리 집 집들이 할 때 왔었던 직원이 나오는 게 보이는 거야. 쪽팔림이고 뭐고 일단 가서 사정 얘기하고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했더니 김 차장님 2달 전에 회사 잘렸는데 아직 모르셨냐는 거 있지. 2달 전에 잘렸다고? 회사 잘린 이유는 물어봤어? 글쎄, 회사 유부녀 상사를 스토킹하다가 걸렸대. 익명으로 성희롱 문자도 보냈는데 그것까지 다 들켰고. 쫓아다니던 여자한테 차이고 회사까지 잘리니까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한 거야 그 인간이. 아직 네 남편이라 내가 심한 말은 못하겠다만. 그거 아주 미친 거 아니니? 오늘부터 그 인간 내 남편 아냐. 얌전하게 증거 모으고 빵 터트려서 이혼할 거야. 성희롱하다가 회사 잘리는 인간을 어떻게 내 딸 아빠로 데리고 살겠냐.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그래. 차분하게 증거부터 모아. 그 인간한테 절대 들키지 말고. 남편은 머리 끄댕이를 붙잡은 날 이후로는 그래도 얌전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잠든 시간을 틈타 조용히 그의 핸드폰을 뒤져 저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와 나눈 대화가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야, 술 먹자. 왜? 오늘도 마누라 조폐게? 오늘 영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찌뿌둥한 게 한번 뒤집어 엎을 때가 된 것 같다. 너도 알잖냐. 맨정신에 좁혔다가 진짜 이혼당하면 어떡해. 술김에 팼다는 핑계라도 대야지. 그래도 마누라한테 밥은 얻어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이게 다 형님의 지혜란다. 밥 얻어먹고 살고 싶으면 맨날 술 먹고 좁히지 말고 좀 잘해. 그럼 짜증나는데 누구 저 팰 사람도 없고 어떡하냐. 딸내미도 요즘 날 보는 눈빛이 영 싸가지가 없는 게 지 엄마랑 똑같아. 걔가 나 째려보는 거 보면 대가리 쥐어받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은 참는데 몇 년 지나면 걔도 좁혀버리려고. 야, 인간적으로 다른 건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 엄마랑 똑같아.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 걔도 처맞아야 말을 들을 듯. 그렇게 두들겨 패다가 마누라랑 네 딸내미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내가 다 생각이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텐 비밀로 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꽤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 나중에 그 통장 훔쳐서 필리핀 갈 거야. 필리핀? 야, 나도 데려갈 거지? 너 정도면 내가 데려갈 수 있지. 가서 여자 끼고 황제처럼 살아보자. 사나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재미도 없으면 사는 게 사는 거냐? 뒤졌다. 난 너만 믿는다. 나도 필리핀 가서 팔자 좀 펴보자. 나랑 필리핀 가고 싶으면 10분 안에 튀어나와라. 빠르게 소주 1병만 원샷 때리고 들어가자. 어차피 나 많이 안 마시는 거 알잖아. 너무 취하면 몸이 힘들어. 적당히 먹고 가서 힘을 써야 다음날 개운하거든. 알겠어. 기다려. 당장 나갈게.
이 문자를 보고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인간으로 대접해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한테 난동 부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딸한테 피해가 가는 건 절대 참을 수 없기에 바로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어머니, 전데요. 그래, 아가. 본론부터 말할게요. 저 아범이랑 이혼할 거예요.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그렇게 함부로 이혼 얘기 꺼내는 거 아냐. 부부싸움이 아니라요. 그 인간한테서 제발 멀어지고 싶어서 그래요. 그 인간 회사 상사를 스토킹하고 성희롱하다가 회사에서 잘렸고요. 2달째 백수 생활하면서도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술 처먹고 놀러 다니는 인간이에요. 우리 한식이가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잘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 화풀이 한다고 일부러 술 처먹고 들어와서 저 때리고 협박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부 다 기억하면서 술 때문에 기억 안 나는 척 발뺌까지 한다니까요. 저 더 이상 이 결혼 관계 유지할 수 없어요. 네가 한 얘기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한식이랑 얘기를 해봐야겠어. 저 소송해서라도 그 인간이랑 이혼할 거예요. 만약에 위자료랑 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에 그 인간 신상 정보랑 성희롱 증거, 폭력 증거 다 올려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 거예요. 저만 이렇게 당하고 피해 입고 아무 보상도 못 받은 채로 살 수는 없어요. 인터넷이라니. 거기에 올리면 우리 한식이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 한식이가 너한테 좀 잘못했기로써니. 사람들한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애는 아냐. 어머님, 이 대화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 저한테만 못되게 구는 게 아니에요. 피가 섞인 지 친딸도 좁히고 싶다는 인간이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가진 재산까지 훔치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가진 돈 얘기는 한식이한테 한 적이 없는데. 그 인간이 분명 한밤중에 몰래 집안 뒤졌을 거예요. 그런 거 잘하거든요. 어머님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인간한테 뒤통수 맞지 마시고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인간 보기보다 훨씬 더 용의주도하고 질 떨어지는 인간이에요. 시어머니와 길고 긴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또 회사 회식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술을 먹는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까지 안 들어갔는데 왜 어디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냐? 물어보면 뭐 하겠어.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는 거면 또 술 먹고 있는 거겠지. 잘하네. 오늘은 새 골프채 장만한 기념으로 한잔하고 있지. 이거 봐. 죽이지? 골프도 안 치면서 왜 골프채를 사? 골프로 골프공만 치는 줄 아냐? 사람에 따라 다용도로 쓸모가 있거든. 예를 들면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못된 마누라를 풀스윙으로 날려버린다든지. 그걸로 날 때리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말 전부 다 조심해. 내 심기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골프채로 맞는 거야. 알아들었어? 아주 신나 죽겠네. 이왕 때릴 거면 증거 남게 더 세게 때려주라. 이혼 소송에 폭행 소송까지 같이 걸어버리게. 위자료에 깽값까지 받아서 나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야, 너 미쳤냐? 골프채 보고도 겁도 안 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겁이 왜 나? 잘못한 인간이 겁나겠지. 지금 나 협박하냐?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네가 싫다고 해도 상관없어. 소송하면 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혼 소송이 될 것 같냐? 너같이 매일매일 바깥이라는 남편한테 12조로 잔소리하는 거야말로 이혼 유책 사유라는 생각은 안 드냐? 네가 나한테 위자료 물어내야 돼, 이 멍청아. 네가 술 처먹고 들어와서 나 두들겨 팬 건 잘못이 아니고? 나 기억 안 나거든.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생사람 잡지 마. 내가 무고죄로 고소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증거가 왜 없어? 네가 짜증나는 날마다 마누라 두들겨 패는 재미로 산다고 말한 증거 다 있거든. 야, 너 내 핸드폰 뒤졌어? 너 집에서 나가지 말고 딱 기다려. 내가 지금 집에 들어가서 골프채 제대로 한번 게시해보려니까. 힘들게 집까지 헛걸음 할 거 없고 나랑 은서 지금 시댁에 있으니까 새로 산 골프채 들고 여기로 와. 아버님 유단자라고 하지 않았냐? 아버님 앞에서도 그깟 골프채로 나 협박할 수 있으면 해봐. 네가 우리 엄마 아빠 집에 왜 가 있어? 엄마 아빠한테 설마 헛소리 한 거 아니겠지? 정확한 사실만 얘기해드렸어.
네가 부모님 돈까지 훔칠 생각이라는 얘기. 난 그런 적 없거든. 내가 갈 거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네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고 나니까 약간 질린 표정이시던데. 갖고 있는 돈도 너한테 안 주고 우리 은서 줄 거라셔. 너한테 줘봤자 한 달이면 다 쓰고 없어질 것 같다고. 구라지? 너 나 흥분시키려고 없는 말 지어내는 거지? 와서 확인해보면 되잖아. 회사도 잘리고 믿었던 부모 돈도 사라지고. 이제 진짜 거지 된 거 축하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날 밤 시댁으로 찾아온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술에 취해 흥분한 남편이 제 목을 조르려고 하자 유단자인 시아버지가 남편을 한 방에 제압해버린 그 순간은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네요. 저는 임시 거처를 구한 후 시댁을 나왔고 이혼 소송에서 이겨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돈 없는 거지 신세인 전 남편 대신 위자료를 주셨고 지금도 양육비 명목으로 저랑 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양육비는 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부모님은 언제나 은서만이 희망이라며 손녀딸을 봐야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차마 묻지 못했지만 시부모님 얼굴에 드리운 그늘을 보면 전 남편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한량처럼 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으니 부디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서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남편 복, 자식 복 등 여러 복이 있는데 저는 남편 복이 유독 없던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남편이 암으로 일찍 죽었거든요. 여자 혼자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부유했던 친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구하기 힘든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아이들을 돌봤고 가진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주식을 했는데 성공을 거두며 50억 자산가가 되었죠. 아빠는 없지만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해줄 거 다 해주고 풍족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키우고 보니 제가 자식복도 은근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키웠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제 사연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 싶으실 겁니다. 그럼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큰아들은 직업 없는 한량 백수예요. 그래도 가끔 카페가 바쁘면 도와주긴 하지만 마지못해 도와주고 아주 잠깐 도와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냅니다. 반대로 작은 아들은 여유로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었어요. 두 녀석 다 집안이 여유로운 건 알지만 정확한 재산 규모에 대해서는 모르죠. 큰 아들과 인연을 끊게 된 건 2년 전쯤일 거예요. 제 생일인데 두 녀석들이 메시지를 보내오더라고요. 엄마 생일인데 같이 못 있어줘서 미안해. 그래도 지난주에 같이 식사했으니까 괜찮지. 뭐 어때? 서로 일하는 게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꼭 생일 챙겨야 하는 것도 아닌데 뭘. 크게 신경 쓰지 마. 야, 넌 책상에 앉아만 있는데 그렇게 바쁘냐? 드라마 보면 판사들은 앉아서 판결만 내리던데. 너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뭐라는 거야? 드라마랑 현실이랑 같은 줄 알아?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어. 이게 형한테 대드냐? 아휴, 너희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니. 아무튼 지난주에 먹었던 양갈비 너무 맛있었다. 엄마 처음 먹어보는 건데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 그래? 다행이네. 다음에 또 가자. 엄마 나한테 선물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알다시피 난 백수잖아. 대단하신 판사님이 크게 한턱 쏘실 거야. 선물 같은 거 굳이 안 받아도 돼. 그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선물인 거야. 알겠지? 왜? 엄마는 갖고 싶은 거 없어? 판사하면 돈도 잘 버니까 쟤한테 뭐 하나 사달라고 그러지? 형, 그런 말 할 시간에 형도 정신 차려서 직장 잡아야지. 나이도 있는데 언제 자리 잡아서 장가 가고 그럴 건데? 카페 일을 제대로 배우거나 다른 일을 좀 찾아봐. 너 지금 나보고 조언해 주는 거냐? 너 판사라고 뭐라도 됐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런 가짜는 소리 집어치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니까.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수현, 이도현, 그만하지 못해? 너희들 이렇게 싸울 거면 둘 다 연락하지 마. 저 자식이 먼저 시비잖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너만 갖고 뭐라 하니? 둘 다 똑같아. 서로 할 말만 하고. 아무튼 더운데 건강들 잘 챙겨라. 도현이는 시간 나면 집에 들러서 반찬 가져가고. 알겠어. 미안해, 엄마. 큰 아들은 제가 봐도 조금 답답한 경우였어요. 나이가 33인데 아직도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한량처럼 지냈으니까요. 이게 다 오냐오냐 키운 제 탓이다 생각하고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둔 게 제일 큰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며 저에게 돈을 달라더군요. 저는 하는 일이 바빠 일일이 신경 써주지 못했고 카드랑 현금을 쥐어주며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죠.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큰 아들이 갑자기 뜬금포 발언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한참 손님을 치르고 커피 한잔하며 쉬고 있는데 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주말이야 뭐 인영 씨도 있고 다른 직원들 있으니까 크게 바쁜 건 없는데. 아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그래서 엄마한테 소개해 주려고. 다음 주 주말에 도연이도 온다며. 이참에 가족들한테 인사시키게. 뭐? 결혼? 너 여자친구는 언제 사귄 거야? 나 파리로 여행 갔다 왔을 때 만났어. 글쎄 사는 곳도 비슷하고 강남에 고깃집 하신다더라고. 여행 다녀와서 연락 몇 번 하면서 만났지. 근데 갑자기 무슨 결혼인데? 서로 많이 좋아하고 죽고 못 사니까 하겠다는 거지. 아니, 엄마 말은. 너 가진 것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그거 그 여자가 알아? 강남에서 엄마랑 카페 운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여유 있다고. 부동산 재벌이라고 대충 둘러댔지. 뭐? 부동산 재벌? 수현아, 너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그럼 그 정도 말도 못해? 어차피 카페 엄마 하기 싫어하면 나한테 주면 되고 지금이라도 같이 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부정적인데? 아들 인생 망치고 싶어? 말하는 꼰세하고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사는 거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데. 아, 몰라. 아무튼 난 결혼할 거야.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 큰 아들은 거의 통보식으로 인사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자식이 좋다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마냥 어린애도 아니고 뭔가 뜻이 있겠거니 하고 데리고 와서 저녁이나 한 끼 하자고 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음식 솜씨가 조금 좋은 편이라 집에서 잔뜩 차려 먹기로 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큰 아들이 해외여행에서 만난 여자였는데 직업은 간호사더군요. 서울에 집도 있고 부모님은 강남에서 유명한 고깃집을 운영하는 보통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둘이 만난 지 반년도 안 된 시기에 결혼을 언급하길래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생각했지만 둘이 원하니까 결국엔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예비 사돈들은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딸을 여유 있게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약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부터 물어보더군요. 대충 알아서 둘러대고 서로의 질문에 대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통해 예단 목록을 받기로 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엄마, 신혼집은 어디로 구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직장 근처가 낫지. 세아가 직장이 의정부랬지? 그 부근으로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알아보려니 힘드네. 좋은 집, 마음에 드는 집 찾으려니. 그럼 집 고르는 게 쉬운 줄 알았냐? 그나저나 세아가는 생각해둔 게 있니? 아니요. 직장이랑 가까우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늦지 않게 갈 수 있고 긴급 상황이면 바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알아본 게 있는데 병원 바로 근처더라고. 시세는 3억 정도 하는데 지어진 지 10년 조금 넘었어. 근데 워낙 브랜드라 리모델링하면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신축도 아니고 10년이 넘은 아파트라고? 그래, 그 아파트가 위치도 좋고 요즘 교통편도 발달해서 강남도 1시간이면 온단다. 에이,
그래도 집은 신축 아파트는 사줘야지. 다시 알아봐주면 안 돼? 자기야, 어머니가 신경 써주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선뜻 집 알아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말이 그렇잖아. 어머니가 한두 푼도 아니고 집 알아봐 주시는 건데. 원래 그거 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거잖아. 어머니가 그만큼 도움 주시면 감사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지. 뭘 이것저것 따져? 미안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마. 그리고 신축이면 어떻고 오래된 아파트면 어떤데?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생활할 곳인데 대강 정리하면서 잘 꾸미고 살면 되는 거지.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 엄마, 미안해.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아니다. 그럴 수 있지. 결혼하는 거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잘 챙겨주고 싶었고, 제가 시집 올 때 받은 금 목걸이 세트를 녹여 새로 반지로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큰 아들은 결혼 선물로 차를 선물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돈 쓰는 거 좀 더 써서 자기도 챙겨달라 이거죠. 예비 사돈들과도 따로 날 잡아서 커피 한잔 하기로 하고 며칠 뒤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직장 근처로 신혼집을 얻어줄 생각이라 하니 연신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남의 아파트로 다시 알아보면 안 되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신혼집을 구매해서 어렵다고 말했더니 표정이 싹 변하면서 귀한 딸 그런 거지 같은 아파트에 살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빈정이 상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라고 쏴붙이고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솔직히 신혼집 사는데 돈 한 푼 안 보탰으면 그대로 따라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의견을 제시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큰 아들은 결혼이 못하게 될까봐 저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와서는 대뜸 화부터 내더라고요. 아니, 엄마, 내가 거지도 아니고 3억이 뭐야, 환갑이 다 돼가는데 3억짜리 집밖에 못 해줘? 이왕 해주는 거 좀 통 크게 하라니까. 아니, 각자 형편에 맞춰야지. 우리가 무슨 재벌가니? 너 재벌이야? 아니, 내 말은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안 따지려고 했는데 집에 살 때 돈 한 푼 보탰어? 그리고 네가 가진 게 뭐 있니? 다 엄마 돈으로 하는 거잖아. 물론 엄마 죽으면 너희들한테 그대로 상속되겠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내 이야기의 요점을 모르겠어? 엄마는 모르겠다. 몇 억씩 써가면서 이런 싫은 소리나 듣고 있고. 결혼이 네 집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적어도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염치?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말도 못해? 그럼 거지 같은 집에 살아야 해? 그건 당연한 거냐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엄마 지원받는 거 아니면 너 이 결혼하지도 못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고. 엄마, 자식 기죽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네? 엄마만 잘났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 엄마는 꼭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아야 해?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자. 너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웬만해서는 이런 말도 안 해. 네 동생 보고 아무런 생각도 안 드니? 넌 내 돈으로 그냥 평생 먹고 자고 싸기만 할 거야? 아니, 왜 도연이 그 자식 얘기를 해? 걔는 걔고 나는 나지. 그리고 이왕 물려줄 재산 그냥 먼저 준다. 생각하고 통 크게 쏘면 안 되는 거야? 다 필요 없고 이 결혼 다시 생각해라. 어느 한쪽이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거고 그쪽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구나. 그렇게 큰 아들은 잔뜩 삐쳐서는 한동안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예비 며느리 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할 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 소유 다른 건물에 식당을 오픈하고 싶어 한다며 손님이 왔는데 일이 바빠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손님이 예비 사돈들인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을 들먹거리며 카페 이야기도 하고 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 많아 보이니 적당히 등골 빼먹자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금 받아서 가게 오픈하면 그럴듯하지 않겠냐며 작당 모의까지 했다길래 기가 막혔습니다. 몇십 년 동안 부동산 투자하면서 거래해온 곳이라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혼수도 예단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신혼집도 덜컥 사주는 거 보니 대충 재산이 많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저는 찜찜한 기분에 예비 며느리에 대한 뒷조사를 했어요. 아주 대단한 집안이더군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도 거짓말,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 예비 사돈들도 고깃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각각 서빙, 쑥 굽는 일을 하는 거였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을 통해 돈을 자꾸 빼돌리며 자기들 호의호식하는 데 썼고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큰 아들에게 말해주려는데 큰 아들이 오랜만에 연락 와서는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엄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엄마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짠순이같이 굴어? 뭐라고? 넌 오랜만에 연락 와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좋은 집 살아보겠다는 게 잘못이야? 아들이 행복한 게 싫어? 말은 제대로 해라. 좋은 집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거지. 네 돈이 아니잖아. 누누이 말하지만 네 돈이 아니야. 아, 그놈의 돈. 살면서 제대로 된 직장 갖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여윳돈 주는 거 생각해 볼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주는 건 아니야. 10,000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서 돈 생기길 바라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누군가는 고생해서 피땀 흘려버는데 너는 날로 먹으려 하는 거잖아. 엄마, 말은 잘한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다가 나랑 인연 끊고 내가 안 보고 살겠다 하면 엄마가 더 속상하지 않을까? 너 말 다 했니? 저번에 외제차까지 뽑아줬잖아. 지금까지 내가 몇 억을 썼는데 고마운 줄 몰라? 너 나한테 고맙다고 말한 적 있어? 키워준 걸로도 나는 다 한 거야. 너는 뭐 했니? 아이씨, 이래서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건데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쥐뿔도 없어? 너 말 다 했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지. 내 말이 틀렸어? 그래,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딴 년한테 눈 멀어서 패가망신 시키려는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네. 뭐? 엄마 너무하네. 너무해도 어쩔 수 없어. 너는 살면서 정신 좀 차려야 돼.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 아들 아니니까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외제차? 일시불로 사줬으니까 그거 팔던지 갖고 있던지 너 알아서 하고 난 이 결혼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해야겠네. 50억인데. 뭐? 엄마. 저는 그 길로 독한 마음을 먹고 큰 아들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주면서 고맙다는 말 단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예비 사돈들에게 들이밀며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고 받아간 예물 그대로 돌려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것도 다 현금화해서 자기들 쓰고 싶은데 다 써버렸더라고요. 큰 아들 시켜서 이래저래 저한테 돈을 더 뜯어내려는 심산이었고요. 예비 사돈들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큰 아들은 정신 차리면 돌아오라며 매몰차게 내쫓아버렸습니다. 짐 정리해서 고시원 하나 얻어서 거기로 보내버렸어요. 자존심 센 큰 아들은 당당하게 연 끊겠다고 했지만 막상 돈 없이 산이 꿀렸는지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작은 아들은 같이 일하던 동료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저도 참 독하죠. 2년씩이나 자식을 모른 척하면서 산다는 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운영하던 카페는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저는 손주들을 위해 키즈 카페를 새로 오픈했어요. 아들 내외가 둘 다 일하는 관계로 손주들을 돌보며 일도 하고 싶고 이참에 키즈 카페 하나 내보자 했던 거죠. 작은 아들은 종종 저에게 큰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곤 하는데요. 2년 동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뭔가 느낀 게 있는지 일이라는 걸 시작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평택에 있는 공장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화해할지 말지 결정할 생각이에요. 제 사연 어떠셨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살면서 깊은 깨달음 정도는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잘 살고 저도 후회 없이 여생을 살다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자식들, 가족들과 항상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